그의 미술적 성장에는 주목할 점이 있다. 1946년 부산에서 태어난 오유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미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그의 아버지는 소설 갯마을의 작가 오영수. 아들의 자질을 알아본 아버지는 농업대학을 가겠다는 아들에게 화가의 길을 권유했다. 1965년 오유는 서울대학교 미대 조속과에 입학했다. 한국 이동원 외무부 장관과 그러나 1965년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한일회담을 조인하던 해였다. 대학가는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오유는 민족주의에 눈뜨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의 미술계는 국전으로 대표되던 예술을 위한 예술, 현실을 외면하는 미술이 주류를 이뤘다. 이렇듯 국전의 순수주의 미술의 틀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미술 교육을 청년 오유는 비판의 눈으로 바라봤다. 오유는 틀에 박힌 대학의 미술 교육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학습의 길을 걸어간다. 한국의 전통 예술과 그 아름다움에 대한 탐구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자기가 그런 작업을 앞으로 하려면은 우리의 전통 예술을 보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남사당에 저는 미쳐 있을 텐데 저희 집에 남사당 패들이 매일 와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오고 또 남사당 놀이하고 뭐 서울대학에서도 하고 뭐 고려대학에서도 하고 각 대학에서 남사당 놀이 하게 되면은 먼저 찾아와요. 카메라 없고요. 종이하고 연필하고 가져와서 그려요. 현장에서. 당시 대학생 오윤이 남사당패를 따라다니며 그린 스케치들. 이것은 이후 그의 미술에 더없이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 탈놀이라든가 인형극이라든가 그런 거 좋아하더니 아이 형님 그 판소리 좀 같이 들러 다닙시다 해서 주로 이 전라도 쪽으로 많이 다녔었습니다. 오유는 이렇듯 잊혀져 가지만 우리 몸속 깊이 기억되어 있는 전통의 예술 세계에서 자신의 미술적 자양분을 빨아들였다. 오유는 그리고 전통 예술에 대한 관심 분야의 폭을 점점 더 넓혀갔다. 지리산 쌍계사의 감로탱화는 오윤이 대학 시절 보고 가슴에 남았던 그림이다. 감로탱화의 내용은 지옥에 떨어진 부모가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한다는 불경의 이야기. 지옥과 현세의 여러 장면들이 묘사되어 한 폭의 풍속화를 보는 듯하다. 이렇듯 한국 전통 예술에 대한 오윤의 치열한 탐구. 이것은 그가 당시 미술계를 지배하고 있던 서구 중심의 미의식에서 벗어나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 미술로 창조해내는 계기가 되었다. 겸재 정선의 증정산수라든가 속화 또는 민화, 민간예술들 있죠. 민화 무슨 또 이제 뭐 그때 만한 게 없어요. 저기 혁필이라고 있죠. 길바닥에 가면 글자 있습니다. 혁필, 탱화, 절에 그 불교 벽화들 여러 가지 공부했어요. 근데 참 그 열심히들 하고 열심히 떠들고 하여튼 밤을 새고 막 또 그림 그리고 참 신나는 계절이었는데. 이러한 오윤의 미술적 탐구는 1969년 또 하나의 전기를 맞게 된다. 그는 선배 친구들과 함께 현실동인전이라는 전시회를 준비한다. 당시 그의 작품이었던 1960년 가, 그림에는 긴장감이 흐른다. 1960년 민중에 저항하는 힘과 이를 억압하려는 군인과 경찰, 사람들의 눈에는 핏발이 서려 있다.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5월 그 쿠데타를 반동으로 보고 민중들 4월에 그 민중봉기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 4월과 5월의 갈등이라고 볼까.
그 4월의 국면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대작이었죠. 당시 오윤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선배들과 공동 집필한 무려 32면에 달하는 현실 동인 제1선언에 집약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미술에서 현실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당시의 보수적인 미술계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선언이었다. 한일회담 반대, 6.3데모 이렇게 하면서 4.19 이후에 그 민족주의에 대한 이 각성이랄까, 이것이 굉장히 큰, 특히 서울대 지식인 들 사이에 굉장히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앙양이 돼 있었거든. 그거를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게 바탕에 깔린 그런 사상이다. 그러나 전시회는 무산됐다. 전시 직전 팜플렛을 본 관계 당국과 교수들에 의해 개막 직전 자진 철회를 강요당한 것이었다. 오윤희 경우는 그 아버지가 오영수 씨 아니에요. 오영수 씨가 이제 김자 같은 놈하고 놀지 마라. 그럼 뭐 빨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윤희가 나도 예술가인데 모욕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림을 다 찢어버리죠. 몇백 호 되는 거예요. 그 조각도로 그냥 다 찢어버려요. 그게 아깝죠. 그 네 사람 중에 오윤희 그림이 제일 특출하고 기법도 충실하면서도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장엄하고 막 역동적이고. 그 그림들 다 사라져버렸죠. 뭐 200호, 300호들 나가는 건데. 그렇게 막을 올린 겁니다. 오윤희는 떠나버렸어요. 지리산을 갔던가. 좌절과 회의 속에 오윤은 오랜 기간 침묵한다. 그러나 침묵의 시간은 고민하고 탐구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오윤은 신라의 아름다움이 숨쉬는 경주에서 새로운 미술 세계를 준비한다. 이 향교, 경주 향교의 뒷사랑채가 오윤 선생이 머물던 자리입니다. 현실동인전 전시회가 좌절된 후 경주에서 자신의 미술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던 오윤. 그가 제일 먼저 손을 댄 것은 점토를 이용한 미술이었다. 원래 경주가 점토 예술이 신라 때부터 아주 고대 때부터 그 점토를 이용한 생활 용기나 그 다음에 이장 장식이나 모든 걸 흙으로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돌이나 기와나 그 다음에 톡이나 그것이 경주에 생산하는 산지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흙을 느끼고 그 향기를 갖다가 체험하려고 그러면 경주가 참 좋은 자리였죠.